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앞에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내년, 내후년 우리 여러분들 선배들, 후배들이 다 같이 보는 영상이니까 오늘은 실제 동영상 촬영하는 것처럼 그런 멘트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팩10의 농구 동아리 담당 교사로서 우리 팩10에 있는 동아리 구성원들끼리 경기를 운영하고 진행하고 그다음 심판을 볼 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오늘 심판 교육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멘트까지는 조금 보고 하고 나머지는 우리 학생들 보면서 할게요. 그래서 오늘 찍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시고 필요한 부분 배우면서 하면 내년, 내후년에도 우리 팩10 주관한 농구 동아리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면 현재 토너먼트가 아닌 리그전으로 조별 리그전으로 경기 수를 많이 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1년, 2년 안에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춰줘야 된다. 오늘 하는 심판 이 수업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선생님이 이 심판 교육을 받은 게 대학교 3학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23살이니까 16년 전이죠. 16년 전. 그래서 조금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그때 23살 때 배운 것만이 아니라 현재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호회 활동을 기본으로 해서 요즘 조금 바뀐 룰들 조금 설명을 해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잘 보이나요? 잘 보여요? 예. 자, 오늘 다른 거는 다 생략할게요. 사실 이거 하려면 10시간에는 모자랍니다. 제대로 하려면 심판 수시로부터 시작해서 하려면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만 일단 한 4가지 정도. 자, 첫 번째는 심판은 경기의 선장입니다. 선장.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경기의 선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경기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경기가 운영이 안 됩니다. 선생님은 절대 개입하지 않을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 게임을 리딩해야 돼요. 리딩해서 심판 운영을 해야 됩니다. 경기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제가 파울이냐, 파울이 아니냐, 아웃이냐, 아웃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경기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는 게 이 본수업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판의 역할을 맡는 순간 이 경기에서 능동적인 하나의 선장 역할을 맡아서 이 경기를 이끌어야 된다는 걸 명심을 좀 해주세요. 자, 두 번째 규칙적인 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크게 한 3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아웃, 즉 아웃되는 공에 공격권을 누구에게 줄 거냐에 대한 부분, 공격권. 두 번째는 바이올레이션이죠. 마지막 3번째는 파울입니다. 우리가 바이올레이션과 파울을 혼동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애초에 달라요. 바이올레이션은 그냥 단순한 위반 행위로서 파울, 개인 퍼스널 파울 개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울은 올라가죠. 우리 이번 경기 규칙에서 파울아웃 규정 있죠? 그 다음 팀 파울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울이 중요하다. 당연히 바이올레이션도 중요하겠죠?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짚어줘야 문제가 안 된다. 이게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이 선장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3개를 정확하게 해주고 이게 되고 나면 이제 경기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아웃되는 상황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일반적으로 아웃됐을 때 공격권을 누구한테 가냐? 마지막에 이 공을 터치한 사람의 반대편 선수가 갖고 가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내가 공을 쳐가지고 밖으로 아웃돼서 나갔습니다. 이건 선생님 A팀이면 B팀에게 공격권을 준다. 어디서? 탑에서. 3점 라인입니다. 어디서? 여기로 공격권을 주고 여기서 어떻게 한다? 처음 공격 체크한다. 공격 주고 갖고 받는 순간부터 14초 공격 시간 가는 거고요. 여기서 진행한다. 사이드라인과 엔드라인이 있지만 사이드라인과 엔드라인에서 드로잉 안 합니다. 어디서? 탑에서 합니다. 이해했죠?
요거를 좀 기억을 하고. 자, 그런데 애매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나와요? 네. 자, 여기 A라는 선수가 있다가 A예요. A의 다른 선수가 패스를 줬습니다. 근데 이 자식이 아웃사이드 라인 바깥에 있었어요. 그러다 점프 뛰어가지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공을 잡았습니다. 이때 어떻게 될까요? 파열. 뭐예요? 아웃이에요? 아니에요? 아웃이죠. 자, 봐. 자, A 다시 선수가 A 선수는 패스하고 같은 팀이야. A 1번이 A한테 A 2번이라고 해볼게. 근데 A 2번이 현재 여기 지금 사이드라인 바깥에 서 있었던 거야. 그럴 수 있잖아, 순간적으로. 그러다 패스를 받는데 공중에서 받아서 안쪽에 들어왔어. 아웃이 아니에요? 아웃이죠. 오늘야? 예. 아웃이잖아. 근데 그 보통 패스할 때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서 패스 주는 거 받고 슛 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백도어 같은 거. 바깥은 백도어를 하든 뭘 하든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받을 때 위치가 아니고 받기 전에 발이 어디에 붙어 있었냐. 이 상태에서 받아서 여기다가 원투 스텝 하면 괜찮아. 하지만 이 상태에서 점프 뛰어가지고 원투 하면서 공을 받으면서 발바닥 떨어진다. 이거 아웃이라고. 이거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예. 이해했습니까? 예. 자, 요거 이해하고. 자, 두 번째. 이 손을 A라는 선수가 공을 잡고 있습니다. 손으로 잡고 있겠죠? 이 손과 공은 하나의 공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 파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 공을 잡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손을 쳤어요. 그러면 파울이 상황에 따라서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을 쳤다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죠. 내가 리바운드를 잡았어요. 공격 리바운드 잡았어. 근데 어떤 애가 이 손을 빡 쳐가지고 사이드라인 또는 엔드라인 나갔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갖고 있던 사람 공격입니까? 맞죠. 왜? 파울. 왜? 내가 잡고 있을 때 이건 공으로 인식한다니까? 그럼 여기 쳤어. 그럼 뭘 친 거야? 공을 쳤지. 누가 쳤어? 친 사람, 상대편이 친 거 아니야. 그럼 공을 마지막에 친 사람이 누구다? 얘다. 그럼 몇 볼이지, 그치? 그래서 애매할 때 여러분들 리바운드 할 때 이렇게 쳐가지고 나가는 거 가지고 공격을 주잖아. 사실은 막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하지만 공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심판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 공격을 준다. 요게 중요하다. 이거 아웃 두 가지다. 이해했습니까? 예. 자, 바이올레이션 넘어갑니다. 진짜 짧게 하는 거야. 자, 바이올레이션 넘어갑니다. 일단 그거 얘기 나중에. 자, 바이올레이션은 크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더블 드리블 바이올레이션입니다. 그렇죠? 하는 사람 없겠지, 그래서 경기에 웬만하면. 예.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잡았는데 쳤어. 그래서 그 공을 다시 잡고 드리블을 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됩니다. 되죠. 소유를 잃어. 네. 내가 잡더라도 공이 치는 순간 소유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잡으면서 드리블 할 수 있죠. 험블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전문용어로 험블. 이해했죠? 근데 내가 잡다가 놓쳤어. 잡았어. 다시 드리블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No. 안 되죠. 이건 험블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해했습니까? 예. 그래서 드리블하다가 잡고 드리블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상대 수비수가 내려쳐가지고 공이 빠져나온 상태에서 다시 잡고 드리블하는 건 괜찮다. 자, 이 정도가 더블 드리블이고 바이올레이션 두 번째는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입니다. 워킹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거 잘못된 용어고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입니다. 이거 그냥 공 잡고 1, 2까지만 허용을 한다. 2스텝까지. 세 번째 스텝이 나가거나 피벗 축발이 떨어지면 바이올레이션을 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봤을 때 스텝이 좀 어색하면 잡으면 돼요. 여기서 이제 겟더라는 개념이 조금 들어가는데 애매하면 그냥 넘어가세요. 오케이? 겟더 다 못 잡아. NBA 심판들도 못 잡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아요? 르브론 제임스 막 와가지고 6발 걷잖아. 안 잡혀. 자연스러워. 왜? 공을 소유를 언제 할 거냐를 판단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전 스텝을 공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그냥 그 전에는 빵 스텝이야. 빵빵빵. 마지막 네 번째 스텝에 0스텝이 되고 1, 2 올라가는 거야. 이해했지? 그래서 애매하면 잡지 말고 하지만 누가 봐도 잡고 또는 축발이 떨어졌다. 또는 축발이 끌리는 경우로 다 잡아줘야 됩니다. 이해했죠? 예. 자, 바이올레이션.
나머지는 저기 뭐야 트래블링에서 너무 깊게 들어가면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올레이션에 킥볼 바이올레이션이 있습니다. 발에 맞는 경우. 발에 맞는 경우. 자, 내가 패스를 하려고 던졌는데 상대편 발에 맞았습니다. 무조건 킥볼이에요, 무조건. 이 수비하는 사람이 의도가 있던 없던 나의 공격하는 방향에 맞으면 공격하는 방향이 이것에 맞아서 공이 굴절이 되면 무조건 킥볼 바이올레이션. 이때 킥볼 표시하고 공격 시간 14초 리셋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 시작한다? 여기서 시작하면 된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드리블 하다가 이 드리블하면서 정상적으로 수비하는데 이상하게 약간 드리블이 빠져서 발에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면 안 돼요. 이건 킥볼이 아닙니다. 애매하죠? 근데 애매하지 않아요. 명확히 보면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이 드리블하는 사람이 드리블하는 게 자기 실수잖아. 수비 맞고 맞았다. 이거는 킥볼을 주면 안 돼요. 자, 바이올레이션 3가지 했고요. 나머지 14초 바이올레이션 설명을 질문 줍니다. 14초 바이올레이션은 14초 공격이 끝나기 전에 공격을 못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경기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 받을게요. 질문. 그 드리블 치다가 네. 수비수가 좀만 크게 해줄래요? 목소리 나와야 돼서. 드리블 치다가 네. 수비수가 이제 공을 건드려서 수비수 발이나 자기 발에 맞으면 네. 그거는 킥볼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수비하는 사람에 맞아서 발을 맞는다? 킥볼 아니죠. 네, 킥볼 아니죠. 그건 드리블 실패한 거니까. 내가 패스나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 자체가 방해가 됐을 때고 이미 수비 손에 맞았다. 그럼 공격권이 사라진 거잖아요. 사라졌다기 보긴 좀 어렵죠. 어쨌든 이 컨트롤하는 사람이 컨트롤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맞은 거잖아. 그런 거에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5대5 농구할 때는 예. 그 뭐지 14초 지난 상태에서 볼 나가면 14초부터 시작인데 3대3은 그냥 초기화하는 거지. 예. 그냥 무조건 있어요. 하지만 사이드아웃 돼가지고 중간에 끊겼으면 공격권이 이어진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시간도 해야죠. 8초면 8초, 7초면 7초. 공격권이 전환됐을 때 또는 바이올레이션으로 끊어졌을 때 파울이 났을 때 공격권 전환됐을 때 이때만 14초 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그냥 이어서 진행하는 거죠. 내가 드리블 하다가 끊겼어. 수비수 맞고 아웃됐어. 근데 그 8초밖에 안 남았어. 그럼 8초부터 시작한다고. 이해했어요? 네. 8초부터 시작한다고. 이해했죠? 예. 아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드라인 아웃도 마찬가지로 탑에서 시작합니다. 자, 바이올레이션 설명 했습니다. 3가지. 자, 파울 설명할게요. 파울에는 종류가 조금 있습니다. 네, 파울에는 종류가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파울들, 뭐 하킹 파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파울. 일반적인 파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테크니컬 파울과 유파울이라고 부르는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이 있습니다. 유파울을 할게요. 자, 마지막 3번째는 일반적인 파울에 들어가는 파울인데 조금 독특한 오펜스 파울. 이거 구별해서 설명할게요. 자, 일반적인 파울은 이게 조금 어려운 거 들어갑니다. 자, 일반적인 파울은 공격하는 사람의 실린더, 즉 이 사람의 몸을 원통으로 만듭니다. 이 원통을 침범해서 공을 소유하고 있는 손이 아닌 다른 부위를 때리거나 밀거나 잡아당기거나 하면 파울이다 라는 겁니다. 이 실린더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실린더. 이 실린더를 벗어나 있을 때는요, 일부 몸싸움이나 부딪히게 허용이 된다. 자, 이 실린더를 무조건 지켜야 한다면 수비하는 사람이 수비할 수 있을까? 못하지. 왜? 그 실린더에 못 들어가니까. 하지만 드리블을 할 때는 어떻게 되죠? 내 상체가 앞으로 기울여지죠. 그쵸? 그럼 실린더가 어디죠? 앞이 될 수도 있고 뒤가 될 수도 있고 이 중간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이 앞부분은 몸싸움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자, 슛을 합니다. 슛을 던졌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슛을 뻗은 상태를 보면 이 실린더를 이 앞부분 손이 벗어나 있죠. 그럼 이 손을 손바닥 말고 여기 앞에 있는 손을 건드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건드려도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심판으로서 이 실린더를 우리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정확하게 그릴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기에 손을 뻗어서 팔이 치게 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파울이 아닙니다. 실린더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 슈팅을 방해하는 동작이다 라고 생각하고 실린더는 니네가 자로잡을 거 아니잖아. 그런 경우에는 파울을 줄 수도 있다. 심판의 제량권입니다. 자, 근데 슛을 할 때 아까 공이랑 손은 같은 범위에 들어간다고 했죠. 손을 치면서 이렇게 공을 만졌어요. 파울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파울이 아닙니다. 네, 파울이 아니에요. 레이업을 하는데 이 손목 밑에를 건드리면 파울이죠. 그렇죠? 여기는 신체라고. 하지만 공이라고 판단하죠. 공을 치면서 손을 만진다. 파울 안 줘도 됩니다. 몰랐죠? 혹시 기다리세요. 설명하고. 이게 왜 그랬냐면 예전에 핸드 체킹 파울 룰이라고 있었어요. NBA. 그때는 이게 없었어. 손을 쳐도 마음껏 쳐도 돼요. 다 쳐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게임 자체가 굉장히 터프해지죠. 부상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신체 접촉 자체, 슛 올라갈 때 손 터치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너무 경기가 지연되잖아. 그럼 어떻게? 야, 공은 심판이 볼 수 없으니까 공은 손이라고 강조하자. 어느 정도 터치까지는 이해해주자 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재량권이 들어갑니다. 슈터가 분명히 명확하게 슛을 던져서 잘 던졌고 수비하는 사람도 수비를 잘 했는데 맞았어. 근데 니네 봤을 때 슛하는 동작에 방해를 주네? 심하게? 실린더 약간 애매한데? 그럼 파울 줘도 된다. 이거 여러분들 재량이야. 이해했어요? 나는 지금 기본적인 걸 알려주고 여러분 재량권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원칙적으로 실린더를 벗어난 나의 어떤 행위에 대해 방해를 받는 것은 파울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 슈터들이 슛을 하고요. 슛을 하고 실린더가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슛하고는 앞으로 가죠. 여기는 무조건 보호받아야 될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발을 넣고 나면 안 되고요. 근데 때론 선수들이 어떻게 발 앞으로 슛을 하면서 앞으로 차는 사람도 있죠? 그것도 디펜스 파울을 볼 수 있을까요? 디펜스 파울을 보기 어렵죠.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판이고 선생님이 심판이라면 이 슈터의 안전을 위해하는 디펜더의 조금의 약간이라도 과격한 몸싸움은 선생님 같은 돌 것 같아. 왜? 슈터를 보호해야 되니까. 공격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해했습니까? 수비자가 다치지 않잖아.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재량권 있게 발휘할 수 있다. 자, 요 일반적 파울 설명을 실린더 설명했는데 질문 한번 해주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이렇게 손이 공에 닿아 있으면 소유돼서 그러니까 공으로 간주한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손에 짝소리가 나게 때려도 이거 파울로 주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 설명해 주세요. 그냥 예를 들어 뭐 레이업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뭐 오버로 간다고 했을 때 그냥 이게 블락을 때리려고 점프를 뛰었다가 그냥 손을 좀 더 이제 짝소리 나게 아예 때리는 식으로 레이업을 뛰는데 손을 어떻게 짝소리 나게 때리죠? 약간 애매하게. 여기요? 예, 아래에서 이렇게 때릴 수 불어도 된다니까. 너무 된다니까. 그런 재량권이야. 와 이거를 심판이 볼 거야? 이게 어디서부터 손이라고 판단할 거야?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니네가 봤을 때 좀 이상하다. 한번 부르라고. 네. 근데 원칙적으로 그렇다. 오케이 또. 공 이렇게 수유하고 있으면 이것도 공으로 분산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만 때리면 그것도 파울 잘 안 줘요. 근데 대회 나가도 안 줍니다. 재량이지다. 재량입니다. 정답이야. 근데 요즘 경향은 안 줘. 수비수의 수비 역량을 요즘에 KBL 룰 엄청 강해졌잖아요. 네. 잘 안 잡아. 특히 요 손바닥 치는 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게 손바닥만 친 건지 공만 친 건지. 그리고 사실은 슛이든 레이업 슛이든 이 손을 건드리는 건 쉽지가 않아요. 원호가 슛을 만약에 쏴. 선생님이 손만 건드릴 수 있을까? 어렵죠. 얘를 방해할 거면 적어도 요 밑에를 건드. 이건 보여요, 명확하게. 그렇죠? 사실은 지금 선생님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중요한 거라 설명했지만 사실 이런 사례는 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파울에서 많이 쓰이는 상황이라서 설명 조금 드려볼게요. 골 밑에 딱 들어와서 원페이크를 딱 쳤습니다. 원페이크를 딱 쳤어요. 그럼 수비수가 붕 떠서 내 쪽으로 다가오죠. 터치, 슛 100% 다, 100% 다 무조건 잘 줘야 됩니다. 100%. 만약에 이 상태에서 파울을 안 받으려면 얘가 완전히 수직으로 떠야 되거든요. 그건 니네가 판단하세요, 심판들이. 근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그렇게 디펜스 할 수 있는 선수는 없어, 별로. 그래서 만약에 들어와서 원페이크 쳐서 떴는데 뜨는 척을 했는데 얘가 이쪽으로 살짝만 다가서 부딪혀졌다. 그럼 무조건 원샷을 주는 게 맞다. 누구 보호하라 그랬죠? 공격자 보호하라 그랬죠. 이해했죠? 그때 원호가 질문을 하나 했어요. 레이업 하는 사람이 돌파를 하다가 유로스텝이든 뭐든 앞에 골 밑에서 붕 푸는데 골대 앞에서 점프 뛰어도 되나요? 사실 떠도 돼요. 근데 떨어지는 순간에 이 공격 레이업을 했던 사람이 위에가 가해진다고 심판이 판단하면 디펜스 파울 줄 수 있다. 왜? 차징 존은 남겨놔야 돼. 사실 선수가 들어갔는데 뜰 때는 피해줘야 돼. 이해했어요? 어렵죠? 하다 보면 돼요. 자, 설명 끝내고 자, 이제 질문. 그냥 일반적인 3점 슛이나 미들슛 일반적인 3점 슛이나 미들슛 던질 때 던질 때 이제 수비가 이제 방해를 할 거 아니에요. 방해를 하죠. 네. 수비를 하고 이제 이미 공격자가 점프를 뛰고 나서 이제 그 수비수가 그 착지 지점을 침범하면 그것도 일반적인 파울이 들어가요. 무조건 파울이죠. 무조건. 그건 빼박입니다. 빼박. 근데 이제 아까 설명했잖아. 공격하는 슈터가 앞으로 살짝 뛰잖아. 근데 어떤 사람 하든 같은 선수가 다리를 일부러 앞으로 내미는 애도 있어. 일부러. 그러니까 슈팅하고 다리 이렇게 내밀고 진짜로. 그럼 터치가 생기지. 근데 그런 건 조금 니네가 좀 가려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애가 있나? 없잖아 지금 우리 학교에. 2학년 중에 없잖아. 그런 애 없을 거야. 그래서 그건 특별히 걱정 안 해. 그리고 다만 공격하는 사람 보호해라 발목. 근데 이렇게 골 밑에서 수비수가 수직으로 뛰더라도 이제 공격수가 살짝 일부러 유도해서 떨어지는 거 일부러 몸에 맞고 이렇게 득점할 수도 있잖아요. 네가 판단하세요. 심판이 판단하고. 근데 그건 있어요. 이거 많이 봤을 거야. 수비수가 떴을 때 팔을 보통 이렇게 숙이죠. 무조건 디펜스 파울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내미는 순간 실린더를 벗어나는 거. 실린더 여기까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막 손으로 내리는 거잖아. 무조건 파울이야. 건드리는 거. 빼봐. 실린더는 이 정도까지입니다. 네, 한 50cm. 한 30, 40cm 정도? 그 실린더를 벗어나는 얘기는 손 내리지 말라고 하는 게 그 이유예요. 들고만 있으라는 겁니다. 들고 있고 수직으로 90도로 뛰면 돼. 자, 끝. 얼추 파울, 일반적 파울 설명한 것 같고 나머지 파울들 여러분들 잘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테크니컬이랑 유파울. 테크니컬, 유파울은 좀 달라요. 유파울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솔직히. 유파울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테크니컬은 좀 나올 수 있죠. 욕설. 심판한테 항의를 하는데 너무 심하게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테크니컬 주세요 그냥 바로. 이거 아니야, 이거 타임아웃이야. 이거 이거 수시로 간단하게 설명할 거죠. 주세요. 테크니컬 2회에 쌓이면 바로 퇴장이고 다음 경기로 뜹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NBA 보면 알겠지만 테크니컬 파울 말고 조금 더 강도 있게 그냥 바로 퇴장시켜버리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심판한테 요구해. 심판 제대로 안 봐. 그냥 바로 퇴장시켜버리세요. 필요 없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퇴장. 다음 경기 출전 제한. 너무 심하면 심의위원회 회부시킬 수도 있겠지, 그치? 그 학생은. 이해했죠? 여기서 아까 말했던 테크니컬이 주어지는 건 이 정도까지가 아니라 심판 제대로 보세요. 이런 경우도. 이 정도 봐줄 수 있잖아. 테크니컬 줘 그냥. 너 테크. 하나. 테크니컬은 일반적 파울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죠? 원샷에 공격권. 이해되죠? 네. 유파울 하나 할게. 유파울은 심한 몸싸움, 심한 일반적 파울. 유파울은 심한 일반적 파울. 공격수를 또는 수비수를 굉장히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파울을 유파울을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샷에 공격권. 통일하자. 원래 이거랑 두 개. 헷갈리니까. 자, 오펜스 파울은 조금 달라요. 오펜스 파울은 개인 파울에 들어가. 우리 요원들이 개인 파울 올리잖아. 6개부터 걸 올리잖아. 거기에 들어가는데 보너스 샷은 없습니다. 이거 알죠?
보너스 샷이 없어요. 오펜스 파울 해도 디펜스 파울만 해당되는 거야. 팀 파울에 대한 자유투는. 이해했죠? 자, 그럼 수신호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몇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질문 하나만 될까요? 질문하세요. 근데 그러면 오펜스 파울은 어쨌든 팀 파울에 쌓이는 건 또 아니에요. 쌓이죠. 사인. 팀 파울에도 들어가고 개인 파울도 들어가는데 5개 이후 6개부터 원샷에 투샷인가요? 투샷. 투샷에 공격권 주는 건 안 한다. 됐나요? 네. 네. 그 좀 심한 몸싸움이 예를 들어서 공을 이렇게 소유하고 팔 양옆으로 이렇게 막 휘둘러서 상대의 몸을 가격한다거나 그런 거는 6파울 정도. 그럼 이제 심판이 제일 판단하세요. 일단은 요거랑 어깨를 써서 상대방한테 푸시하는 건 사실은 안 되고. 근데 니네가 판단했을 때 그냥 수비하는 사람이 그냥 가볍게 받아줄 정도의 강투다 그러면 그냥 일반 파울 주고. 예를 들어 어깨나 얼굴 이런 데를 쳤다 이러면 6파울 줘도 괜찮아요. 6파울 사후 징계가 있나요? 6파울 사후 중계는 따로 이거는 없죠. 이거 그냥 개인 파울이랑 같이 봐야 돼. 6파울 퇴장 이것도 노래 판단하세요. 네. 너무 심하게 하면 그냥 퇴장시켜도 돼요. 이거 테크닉 파울이 아니라 아까 내가 말한 거는 진짜 이 게임을 훼손하는 그런 플레이니까 게임을 훼손한다고 판단해서 얘는 더 이상 게임 뛰게 안 된다고 판단하면 내보내면 됩니다. 네. 오펜스 파울 그 차징존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차징존? 네, 그 차징존 안쪽에 파울은 오펜스 파울이 아니고 디펜스 파울이죠. 맞죠? 자, 골대 아래 골대가 어디 있어요? 골대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골대 아래는 레이업 뜬 사람이 이 착지하는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 공간에서 수비 진짜 잘했어. 너무 큰 거야. 처음 들어가서 너무 큰 거야. 근데 여기 부딪혀가지고 얘가 다칠 만한 상황이야. 그럼 파울 줘도 된다고. 근데 떴는데 둘 다 괜찮아. 멀쩡해. 그리고 이게 애매하잖아 사실은. 애매하잖아. 그치? 그런 경우에는 넘어가란 말이야. 근데 뛴 사람이 딱 떴는데 앞에서 그냥 완전 둘이 덮친 거야. 그런 경우에는 디펜스 파울 줘도 된다. 근데 사실은 이 차징전 디펜스 파울 잘 안 나와. 여러분 판단하기가 어려워. 이해했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질문. 자, 이제 심판 볼게요. 위치 설명하겠습니다. 자, 1주심. 1주심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1주심은 여기 있습니다. 1주심 어디서부터 보냐? 이렇게 정도 보면 돼요. 이 정도 상황을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심은 여기 위치합니다. 여기서 나머지 이 공간을 보면 됩니다. 사실 여기 공간이 이거 좀 짧아 보이긴 하지만 똑같아요. 반반이죠. 그렇죠? 한 명은 여기서 이 정도를 보고 여기 있는 건 되도록이면 이 아래 부심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수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심플하게 갈게요. 심플하게. 자, 파울했어. 휘슬 줄 거야. 손을 올리는 행위는 시간을 끄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시간? 공격 제한 시간. 또는 전체 시간인데 우리 전체 시간이 없으니까 흘려야 합니다. 어쨌든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자, 일반적 파울, 테크니컬 파울, 오펜스 파울은 주먹을 주고 올립니다. 뭐 손으로 가리켜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들어. 파울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물어보면 너 파울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손으로 가리키면서. 거기에 반해서 바이올레이션 아웃은 손바닥 피고 위로 향합니다. 이것도 시간 끊으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파울은 아니다. 그냥 경기 지연 잠깐. 이해했습니까? 예. 그 다음에 파울이 체크가 되면 경기 그냥 진행시키지 마시고 멈추세요. 잠깐 가서 전광판에 가서 자 원호 파울 하나 얘기해서 체크하는 거 보고 갑니다. 그 다음 팀 파울 올라가는 것도 확인합니다. 왜? 경기 선장이라고. 예. 이 하나 파울 안 올린 것 때문에 나중에 경기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돼. 자, 정원호 파울 하나, 김민재 파울 하나 올려주세요. 올렸죠? 진행하겠습니다. 자, 상대팀 공격 시작하세요. 시작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했죠? 네. 또 설명해야 될 게 나머지는 3세컨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할 거야? 3세컨 아니 이게 11반 상대로 있어야 돼요. 해야 할 거. 이거 해야 돼요. 제 정통센터 있어서. 심하게 하면은
불러주고 한 대충 5초 정도로 넉넉하게 해서 그냥. 그럼 이제 그것도 제가 부심이야, 부심이 하자, 부심이. 니네가 하자. 선심은 보지 말고, 선심은 이제 손 체킹하는 거 이런 거 보니까 부심이 보고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설명을 해줘, 충분히 얘들한테. 네. 자, 얘들아, 여기 안에 3초 이상 있으면 안 돼. 그리고 5초 불어. 5초 또 기다렸다. 이때 공 딱 들어가는 순간 체크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뿅! 불어. 이거 바이올레이션이니까 손 들면 되죠. 이해했죠? 해, 5초. 네. 니네가 하면 돼. 네. 자, 네. 그러니까 전체 시간 9분은 흘리는 건데 그럼 파울일 때 끊는 건 어떻게 끊는 건지 아직 이해. 파울일 때 끊는 거 없어요. 그냥 다 그럼 흘려. 체크하는 시간 걸려도 그냥 그거는 네. 어쩔 수 없는. 오래 안 걸려요. 네. 파울 했죠? 파울 봤죠? 자, 저거는 파울 한 개 반대편 공격권 주겠습니다. 한 15초 정도 걸려. 예. 이거 다 끊으면 30분 걸려. 네. 한 경기. 네. 됐죠? 또 질문. 그 네. 휘슬 부는 횟수는 그냥 한 번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예, 한 번만 하는데 아마 두 경기가 동시에 진행하니까 잘 안 들릴 거야. 그쵸? 두세 번 불러. 다 끊어줘. 이해했죠? 네. 그다음에 전광판 또는 그 오더지 작성하는 애들한테도 파울 누군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자, 네. 그 뭐지? 그 1심이 여기 1심이 네, 저기 주심. 9심이 저기 있는다 했는데 예. 1심이 저기 상황을 보고 불어주는 거예요. 네, 상관없어요. 되도록이면 맡겨요. 아, 제자입니다. 그럼 휘슬은 그냥 두 명 같이 불면 그냥. 네. 만약에 좀 애매한 상황이 돼가지고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자, 레프리 하면 전체 시간 끊어주세요. 레프리랑 야 전체 시간 끊어 됐어. 그러고 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의논을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셋이 결정하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주장들 불러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요런 상황인데 우리는 이렇게 판단했다. 받아들여라 이렇게. 자, 또 질문. 수신호 다 했고 3세컨 바이올레이션 했고 그 다음에 했고 됐죠? 예. 여러분들은 저기 운영위원과 마찬가지로 초록색 그 조끼를 입고 해주실 거고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 축구 경기보다는 훨씬 더 아이들이 심판 판정에 불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부담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경기 시작 전에 여러분들이 이건 얘네들이 헷갈릴 것 같다, 이거는 조금 한 번 더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거는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아이들을 불러놓고 설명해주세요. 요런 거 요렇게 한다, 공격 제한 14초다 이런 거. 예. 공격권 끝나면 빨리 3점으로 나갔다 와야 된다, 무조건 나갔다 와야 된다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이 룰에서 그 무조건 공격권 바뀔 때 3점 라인 밖에 나가잖아요. 예. 그럼 에어볼 나거나 그냥 스틸했을 경우에도 다 나가요. 예, 무조건 나가는 걸로 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죠? 못 봤어요. 네,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기로 했어요. 예, 무조건 나가는 걸로. 네. 몸 전체가 나가야 돼 아니면 발만 나가? 몸 전체가 나가야죠. 근데 몸이라는 게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두 발. 이렇게 잡고 나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두 발 다 나가야지. 두발 몸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고 두 발 다 나가 있어야 된다. 예. 두 발 다. 한 발만 이거 안 된다. 네. 두 발 다. 또 질문.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두 발 못 넘어갔을 때 네. 득점하면 그럼 그 뒤에는 바이올레이션 주고 상대편 공격 주면 돼. 네. 무득점, 득점 인정 안 되고. 예. 네. 자, 이것으로 심판 진짜 10분에 간단하게 진짜 요점만 얘기했어요. 심판 관련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아까 제가 욕을 좀 중간에 했는데 우리 민재가 편집 잘해줄 거예요. 거기 예. 예. 이런 식으로 편집해주세요, 민재야. 예. 할 수 있죠? 예. 그것만 네. 편집해 주시고 나머지는 끊지 말고 그냥 통으로 한 40분 될 것 같은데 30분 네. 편집 쫙 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주든지 아니면 유튜브로 만들어서 유튜브 사이트 공유해주면 예. 아이들 다 볼 수 있게 하고 우리 선배들 3학년 선배들에게도 이 영상 보여줄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예. 목요일날 진행되는 우리 리그전 토너먼트죠. 여러분들이 잘해야, 우리 운영위원들이랑 심판들이 잘해야 내년에 제가
풀리그도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끼리 알아서. 재밌겠죠? 풀리그가 아니죠. 조별리그죠. 그러면 적어도 경기 수가 한 경기하고 떨어지는 일은 없겠죠. 한 2경기까지는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지금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1학년 친구들이나 우리 2학년 친구들이 잘해야 돼. 여러분들이 올해 만약에 개판 친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냥 이렇게 그냥 토너먼트로 그냥 가볍게 하고 끝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하는 사람 잘해. 왜? 선생님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다 신경을 써야 되면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심판 팩텐베 농구대회를 위한 심판 교육 마치고요. 오늘 이 영상 여러분들 잘 보고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저희 DM이나 주시면 제가 잘 DM 없어요. 근데 메시지 주시면 잘 알려드릴 보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인사.